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민영이고요. 저는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발달장애인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 종사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시행한 실태조사의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경험한 종사자분들이 소진 경험이 9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사자분들은 이러한 소진을 예방을 할 때에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대두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역량 강화를 할 때에 어떤 영역들을 지원해 주셨냐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도전 행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영역,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영역, 그리고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친화적인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구성하고 개선하는 등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다학제 전문가들이 함께 배치가 되거나 또는 같이 협업의 필요성을 96% 이상이 대답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효과적인 당사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종사자분들의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1년간의 기간 동안 저희가 이런 세 유형의 지원들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우리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고 계신 기관들을 함께 집합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생각보다 저희가 작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미비하신 경우들이 꽤 있으셔서 발달장애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제한된 관심이나 반복적인 특성이나 감각에 또는 둔감, 민감한 이런 영역에 대해서 이런 이해하는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도전 행동을 보이실 때 이 행동의 형태뿐만 아니라 이 도전 행동이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교육들이 실시가 되고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편안해 하시는 환경과 활동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같이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을 중간중간 시행하면서 전문가, 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현장에 투입돼서 지속적인 컨설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기간의 마지막 컨설팅 회기를 어제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컨설팅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환경과 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당사자분들이 특히 감각에 민감 또는 둔감을 갖고 계신 경우 개인의 휴식 공간과 그룹 활동을 하시는 이런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직접적인 피드백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이고 계신 도전적 행동의 중재를 어떻게 대처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표현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는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해서 AAC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컨설팅들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기관의 체계와 지원 요구들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추가적인 지원 요구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저기 이 자리에 와주신 또 분들도 계시는데 특수교육 분야, 그리고 작업치료 분야, 응용행동 분석 이 세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저희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전문가분께서는 개인에 대한 특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 개인별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포커스해 주셔서 보셨던 부분들이 있겠고, 작업치료와 관련된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이 당사자분들의 감각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일상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컨설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응용행동 분석은 도전행동에 대한 기능과 그리고 대처와 예방하는 방법과 또는 환경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담당하면서 이런 다영역 진원을 위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물리적인 환경들을 함께 구성해 주고요. 발달장애인분들 개인마다 보이시는 감각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 행동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조사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녹음이 되는 버튼에 녹음을 해서 그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보시고 누르시는 것들이 잘 되어지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스처를 통해서 표현하실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전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 또 중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또한 활동의 프로그램들을 개별화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역량 개발을 통한 효과는 크게 4가지로 한번 저희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전문 지식의 향상인데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달 장애인 분들에 대한 특성 또는 이런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진단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 도전 행동의 원인과 기능을 좀 파악하시는 것들이 가능해지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또 감각 자극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활동을 이것들과 관련해서 활동을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도전 행동을 예방하는 환경들을 유능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능한 환경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향상이 됐다라고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발달장애인 분들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몇십 년을 지원을 하더라도 똑같은 분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유사한 분들은 만날 수 있지만 완전 똑같은 분들은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제가 의미 있게 기억이 남는 선생님의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 이용이는요 강박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 이용이는요 전환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는 이런 단점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최근에는 우리 당사자분은요 하나 딱 시작하시면 끝을 정말 잘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당사자분은 매일매일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정말 잘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강점 중심의 시각을 좀 갖게 되시고,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보이시는 현행 기능도 파악하시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방안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더 현장에 맞추셔서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들까지 확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적 지원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재를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재를 계속 지속적으로 수정해 가면서 효과적인 중재들은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사자분들의 직무 효능감의 증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께 처음 이제 만나게 되면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중재를 시행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과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어떤 이론과 임상 베이스를 가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받다 보니 이런 확신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호한 지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지원, 그리고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제가 마지막 회기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냥 요즘에는 당사자분하고 그냥 제법 잘 살만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거는 나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가 되고 직무 효능감에 대한 증진을 통해서 내가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분들과 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역량 개발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대전시는 사실 대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님과 그리고 대전시의 지원으로 이렇게 컨설팅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지원 체계나 예산,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 기관을 확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관 지원 체계들을 확대하시는 것들도 중요한데, 급여 체계부터 시작해서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특히 최종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들이
아래서부터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역량 개발을 하고 점검을 위한 팔로우업들을 계속함으로써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뭐 분기별로 아니면 상하반기별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좀 당사자분들의 의미 있는 일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